음, 자, 여기 파트에서 이제 첫 번째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인 이용. 여기 파트는 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에너지의 정원 요소와 이런 에너지의 종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있고 뭐 위치 에너지가 있지.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위치 에너지거든. 9.8 mh 기억나시죠? 자, 이거 말하는 것이고 열 에너지, 그다음에 화학 에너지. 자, 특히 이제 화학 에너지 하면은 어떤 걸 화학 에너지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그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광합성에서 포도당을 만들잖아. 이 포도당도 화학 에너지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화학 에너지라고 하고, 배터리, 뭐 이런 게 화학 에너지라 생각하면 돼요. 전기 에너지, 가장 우리가 전환이, 다른 에너지 전환이 쉬운 전기 에너지. 그다음에 핵 에너지. 그래서 원자 핵이 융합하거나 분열할 때, 핵융합, 핵분열 반응할 때 나오는 에너지. 그다음에 파동. 그다음에 빛 이런 에너지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이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잘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한다 그러면 충전을 시작하는 건 전기 에너지고 배터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간다.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겠지. 넘어갑니다. 충분히 여러분 혼자 공부할 수 있고요. 자, 여기 파트에서 이제 이 파트에서 그나마 하나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 바로 이열 효율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뭘 열 효율이라고 하냐면 들어오는 들어오는 열이 있을 거란 말이야. 들어오는 열. 자, 이 들어오는 열이 만약에 100줄이었다라고 해봅시다. 100줄이라는 열 에너지가 들어왔다. 뭐 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에너지라고 처음 생각하세요.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할 거야. 어떤 기관이. 그걸 우리가 열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이 뭘 할 거다? 일을 할 거란 말이지. 어, 그럼 우리가 W라는 일을 했다고 합시다. 자, 얘가 일을 40줄의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모든 열 기관들이 내가 처음 들어온 100이라는 에너지를 전부 다 일로 전환시켜 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손실되는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출된 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00이라는 열이 들어와서 40이 실제 내가 해야 될 일로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60은 손실된 거예요. 항상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그때 100이라는 열이 들어왔을 때 실제 사용량이 40이다. 나머지는 60이 손실됐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의 열 에너지의 효율 또는 열 효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당연한 거예요. 처음 들어온 거, 처음 들어온 에너지분에 내가 실제로 일에 사용된 에너지. 요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40이 일로 사용이 됐다. 몇 퍼센트? 40%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효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에너지 등급이 높은 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 효율이나 에너지 효율은 똑같은 방식으로 봐주면 돼요.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우리 가전제품에 다 붙어 있거든. 그래서 요 1등급이다 그러면 바로 이 효율, 방금 이야기했던 에너지 효율 값이 높은 걸 우리가 소비 효율이 높은 1등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트 문제를 한번 보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여기서는. 자, 문제 보면 어떤 식이냐면 265쪽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어떤 열 기관에 100줄의 열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30줄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방출됐다. 열 효율을 구하시오. 간단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처음에 얼마가 들어왔어? 100이 들어왔어요. 근데 일을 얼마 했어? 30만큼 했어요. 내 기관의 효율은 얼마다? 30%다.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267조. 이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넘어가고요. 음, 7번 문제만 하나 한번 해볼게. 7번 문제만.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가 매 초마다 에너지의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나타낸 그림이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72kJ의 열이 처음에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이런저러한 일로 이제 에너지를 사용을 하더라라는 건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엔진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자, 엔진이 어딨나 보자. 엔진이 바로 여기 있거든. 그러면 엔진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에너지 효율은 처음 들어온 게 얼마다? 여기. 처음 들어온 건 72였다. 근데 엔진으로만 사용된 게 14.4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 계산하면은 20%가 나옵니다. 기억을 해서 맞는 거가 되는 거. 별거 아니지. 처음에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얼마를 사용했어? 그게 효율이 되는 거죠. 자, 조명 등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비대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어떨까? 음, 조명 등에서 전기 에너지가 비대 에너지 전환이 된다. 이 연료가 이 조명등으로 사용이 되려면 일단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전기로 바뀐 다음에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빛으로 바꿔주는 게 뭐겠어? 조명이겠지? 알아서 맞아요. 전기가 빛으로 전환된다. 자, 연료의 최종 에너지는 모든 이 에너지들의 최종 종착점은 다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거야. 결국에는 다 열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게 되는 거야. 따라서 5번이 답이 된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 어렵지 않으니까. 음,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줬더니 외부에 300줄의 일을 했다. 그리고 200줄은 밖으로 빠져나갔다. 즉, 손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 얼마가 되겠느냐? 할 수 있겠어요? 어, 얘들이 처음 들어온 에너지가 전체가 얼마겠어? 그럼 이 둘을 합친 거겠지? 500이 들어왔겠네. 처음에 얼마가 들어왔어? 500이 들어왔어. 500이 들어왔는데 내가 한 일이 얼마야? 300이네. 자, 10초 줄게, 10초. 해보세요. 너무 쉽지? 10초 줍니다. 자, 에너지 효율. 자, 10초 동안 해보고 정답을 쓰라고 하면 한번 써볼까? 정답 써봐요. 음, 그렇지. 어, 어렵지 않잖아. 그쵸? 처음에 500이 들어왔다. 근데 300을 1로 소모했어요. 60% 되는 거지.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자, 진짜 우리 주인공 만나러 가볼까? 오늘의 주인공.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이 단원, 이제 한 단원이 끝났고, 이제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서 O2 280조, 그다음에 통합과 교재, 어, 67쪽에 26번.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파트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 잘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 중에서 여기를 하려면 뭐부터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아, 전기 파트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전기 파트. 아, 우리 생각하기 싫잖아. 그치? 전기 파트 떠올리기 싫을 거야. 어, 전기. 자, 전기에서 우리가 V,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전압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다음에 I를 뭐라고 했죠? 전류라고 이야기했고 R을 뭐라고 했냐면 저항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때 전지가 있고 이 전지에 저항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전지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다? 전압이야.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류를 밀어주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압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류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전류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그 다음에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셋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바로 오음의 법칙. V, I,
R. 어떤 관계가 있었다? 전압 V는 I 곱하기 R의 관계에 있었다. 음, 만약에 저항이 일정할 때, 전기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세면 흐르는 전류도 커진다. 방향은 일정한데 세게 밀어주면 잘 흐른다. 이 말이지. 그치? 그 말이고. 만약에 전압이 일정하면 전압이 일정. 똑같이 밀어준다. 밀어주는 힘이 똑같다. 그때 방해하는 저항이 커지면 잘 흐르지 못하니까 전류는 잘 흐르지 못한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한 게 바로 오음의 법칙이었던 거지. 자,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에서 알아야 될 용어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무엇을 만든다고 했냐면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직선 도선, 직선 도선의 윗방향으로 어떤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면 이 전류 주변으로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이런 원의 동심원의 형태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류가 직선이 아니라 꼬여 있다. 어떤 통에 철로 만든 이런 원통에 빨간색 전선이 이렇게 감겨 있다. 이렇게 감겨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했냐면 코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코일.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고 또 오른쪽에서 나와서 또 이렇게 들어가고 전류가 이렇게 파란색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기억나세요? 음, 정은이 기억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법칙으로 이야기했냐면 오른손 법칙으로 이야기했어요. 오른손. 이 코일을 아따 잘 그렸다. 그치? 어. 코일이 감겨 있는 거를 즉 전류죠. 전류를 코일의 전류가 네 손가락으로 이야기했을 때 엄지의 방향이 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이 코일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럼 위에 있는 그림하고 좀 똑같은 우리가 전류를 통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 얘기 했었죠. 그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배경 지식이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뭐냐면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전류가 흐르는 곳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자석이 되네. 전자석이 만들어졌네. 전기가 흐르니까 자석이 되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혹시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이 자기장이 전기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꾸로 된 생각을 하는 거지.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거에 반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원통에 코일이 감겨 있는데, 코일이 감겨 있는데,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이 안에서 만들어지게끔만 만들어준다면,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면, 전류가 방금 얘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을까,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졌으니, 자기장을 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끔만 만들어주면 전류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쳤지, 그지? 어,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원리가 바로 이건데, 바로 이 코일 내부에 뭐를 변화시킨다?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뭘 만들어낸다? 전류를 만들어낸다. 와, 박수, 박수. 와, 끝장나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자기장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줄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했냐면, 원통이 있고, 원통에 이렇게 고선이 이렇게 감겨 있다. 이거 띵, 띵, 이렇게 고선이 감겨 있다. 라고 할 때, 그때 여기다가 이제 도선에 만들어 놓고, 여기 위쪽에서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가는 거지. 이게 중학교 3학년 우리 에너지 보존에서 잠깐 나왔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이 자석이 다가갈 때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전류의 방향은 그때 몰라도 된다. 고등학교 통합과학 가면 배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어, 자석이 다가가면, 이렇게 자석이 다가가잖아? 그러면 요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잖아요. 그 자석이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면 요 자기장이 자석이 아래로 갈수록 자기장이 요 코일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 자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어, 자기장이 변하면 우리 자연은 이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반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움직일 때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 자기장을 밀어내는 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오른손 법칙. 엄지를 자기장으로 만들고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의 방향이 된다? 전리 방향이 된다. 자, 지금 윗방향으로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 자기장이 만들어졌어. 그럼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네 손가락이 휘감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뭐가 만들어진다? 전류가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서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리겠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감겨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류가 지금 화살표 방향,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전류가 만들어지는 방향까지 찾을 수 있어야 돼. 이 그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오투 문제 집 한번 볼게요. 280조. 바로 이 그림인데, 봅시다. 지금 코일이 감겨 있고요. 여기에 자석의 N극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N극이 가까이 오면 이 코일 내부로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요거의 반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 빨간색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실제 자기장은 이 빨간색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한번 써볼까? 자, 엄지가 위로 가게 하고 네 손가락이 가게 하면은 자기장이 윗방향이면 전류는 이렇게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니까 어떤 방향이 되겠어? 요런 식으로 휘감는 방향이 되잖아. 휘감는 방향. 그쵸? 그러면은 지금 어떤 방향일까? 내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니까 요런 방향이 되잖아. 그쵸? 전류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전류가. 내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 파란색 방향 맞잖아.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찾을 수 있겠어요? 요게 돼야 돼. 정연이 돼요? 어? 자, 됩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286조 1번. 자, 디귿만 한번 해보세요. 디귿. 자, 코일에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의 방향. 자, 만들어지는 전류가 유도 전류거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 힌트를 주자면 지금 N극이 가까이 다가갈 때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N극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요 왼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자기장인데 지금은 그거에 반대로 N극을 빼는 거거든. N극을 밖으로 빼는 거야. 자, 빼는 거면 아까 N극이 들어올 때 이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빼내는 거니까 이 못 나가게 자기장을 못 나가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때 유도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30초 듣게. 30초 후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 전류 어느 방향으로 될까? A에서 B 방향일까? B에서 A 방향일까? 자, 푼 사람들 DM으로 보내보세요. 어떻게 되니?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까 N극이 다가오면 자기장은 항상 N극을 기준으로 한번 해봐. N극이 다가오면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오면 이 자기장을 밀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이 안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왼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전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전류는 내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빨간색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지금은 N극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나갈 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N극이 들어올 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여기서는 이 내부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실제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이 빨간색 방향이야. 자, 그러면 엄지를 오른손 붙이 엄지를 놓고 내 손가락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요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될 테니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요렇게 네 손가락이 요런 방향으로 되잖아.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와서 A를 지나서 R을 지나서 B 쪽으로 가는 요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류는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야 된다고요. 네? 한 명만 보냈는데 지금 준호야 돼요? 준호 됩니까? 써보세요.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다 써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정은이. 돼요? 예, 됩니다. 오케이. 효린이 되고. 돼요. 상효 되고. 오케이. 다 되네. 잘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전류가 만들어지는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항상 N극이 들어갈 때만 기본으로 해보세요. 들어갈 때는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건데 얘가 N극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잖아. 빠져나올 때는 오히려 들어가 있던 자기장이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내부 자기장이 줄어든다. 따라서 기억. 코일을 통과하는 거거든. 자기장의 세기는 오히려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감소해야 되고, 왜냐면 N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기장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 자석과 코일 사이에 밀어내는 힘. 자, 지금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지금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이 됐잖아. 그러면 오른쪽이 N극이고 왼쪽이 S극처럼 되는 자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자석의 입장에서 자석 이쪽이 왼쪽이 N극이고 코일은 이쪽이 S극이니까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밀어내는 힘 아니고요. 자,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게 맞다.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요걸 볼게요. 이거 많이 봤잖아, 그치? 우리가 전동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 전동기는 뭐였냐면, 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힘을 받고, 아래로 받고, 얘는 힘을 위로 받아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는 걸 우리가 전동기라고 이야기했고, 이때 오른손을 펴가지고, 오른손을 펴서, 음, 펴가지고 손바닥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엄지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 요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 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일 때 요 손바닥이 가리키는 요 방향이 바로 힘을 받는 방향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곳에 N극에서 S극으로의 자기장이 존재하게 되면 이 전류와 자기장이 방향이 맞아떨어지면서 얘가 힘을 받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은 아래쪽으로 받고 왼쪽은 위로 받으면서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뺑글뺑글 돈다. 여기다가 프로펠러 달아놓으면 그게 선풍기다. 그게 전동기다라는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발전기를 잠깐 배웠었죠, 발전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얘를 강제로 돌리면 여기서 자기장이 변하면서 방금 했던 것처럼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발전기예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기라는 건 좀 아까 했던 것처럼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뭐냐면 바로 뭘 변화시키는 거야? 코일 내부에 뭐를 자기장이 변하게끔만 해주면 뭐가 만들어진다? 전류가 만들어진다. 라는 걸 이용한 게 바로 뭐다? 발전기야. 자, 그러면 어떤 원리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코일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 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회전하기 전에는 코일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누워있단 말이야, 이렇게. 누워있어. 음. 그런데 조금 회전하면은 코일이 이렇게 좀 약간 세워지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코일이 누워있으면 이 코일 안쪽으로 코일 안쪽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어요. 통과는 못해. 그런데 얘가 조금 이렇게 들렸어. 들리면 요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기지. 자,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코일이 있었는데 이 코일 내부에 지금 자석에 N극이 가까이 다가간다면 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증가하면서 얘를 밀어내는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 자, 봐요. 지금 이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오기 전에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었어. 이 그림처럼. 그러다가 N극이 가까이 오면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지면서 이 코일에서 그 반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지금 이 코일이 회전하면서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코일 내부에서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기장이 코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완전히 90도로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90도로 섰어,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섰다. 음. 그때 지금 오른쪽으로 N극에서 S극으로 지금 통과하는 이 좀 어려운 내용이 잘 봐봐. 여기서 N극에서 S극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걸 밀어내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 얘를 밀어내는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으로 말한 것처럼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반자기장이. 그렇죠? 그러면 이 코일에는 지금 어떤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내는 뭐가?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오른손 법칙. 자, 엄지가 있고 네 손가락이 이렇게 코일에서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때 코일에서 자기장이 엄지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지니까 전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요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지? 어, 내 손가락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앞에서 뒤로 전류가 만들어지겠지? 그게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요거야, 요거. 전류가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이해가 될까요? 왜냐, 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이렇게 왼쪽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코일에는 전류가 앞에서 뒤로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요거까지 찾아줄 수 있으면 요 방향을 찾아줄 수 있으면 상당히 잘하는 건데 통합과학에서는 요 방향은 또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네, 여러분 학교에서는 모르겠어.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요게 지금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일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코일 하나라고 보면 돼. 코일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것 중에서 그냥 하나 떼가지고 그냥 코일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 지금. 이 안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코일이 전류가 저렇게 형광펜 그린 것처럼 형성이 되겠죠. 자, 이게 어렵잖아. 그치? 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자, 90도 회전하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전류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감소하잖아. 감소하니까 그때는 전류 방향이 바뀐다 이 뜻이거든, 이게. 이거는 N극을 잡아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코일에서, 아까 코일에서 N극이 들어올 때였다면 지금은 N극을 밖으로 잡아 빼는. 그래서 여기 안에 내부의 자기장이 줄어드는 경우. 저는 눕혀지고 있잖아. 그치? 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될까? 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 요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결국에 뭐냐? 동력을 이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코일에서 전기를 만든다. 이게 바로 뭐다? 발전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발전소에는 발전기에는 터빈이라는 게 있고 이 터빈을 돌리면 이 터빈과 연결된 자석이 있어. 이 자석이 함께 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자석 주변에는 코일이 있어요. 자, 자석이 도니까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면서 여기서 뭘 만들어낸다? 전류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기 핵심은 뭐다? 터빈만 돌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터빈을 돌리는 원리가 바로 화력발전, 핵발전, 수력발전이 있다. 되겠어요? 그래서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고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의 핵 분열 과정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서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고 수력 발전은 물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자, 원리는 다 터빈을 돌리는 게 목적이고 터빈만 돌려놓으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왜? 그 터빈 속에는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어? 좀 어려운 내용이야. 음. 자, 2번 볼게요.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이다. 자,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당연히 셀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을 많이 감아넣을수록 세겠지. 이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단원에 충분히 했던 내용들이죠. 음. 발전소에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기를 만들어낸다. 발전기라고 하는 것이고 핵발전은 핵반응을 통한 거,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수력발전은 물을 이용한 거. 네, 어려운 게 없죠? 됐어요. 여기까지 되겠어? 자, 됐나요? 뭐 여기는 괜찮아 이제. 여기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4번. 자, 발전기를 돌려서 전구에 불을 켜는 모습이다.
자, 발전기를 지금 돌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저기 뭐야,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내지. 그걸 뭐라 그래? 전자기 유도라고 하니까 어때? 맞지?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라는 거 맞는 거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불이 밝아진다. 자석이 세면은 더 높은 전류가 흐른다. 자,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가야 되니까 틀렸지. 자,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 방향 찾는 것까지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 한번 여러분들 복습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또 마지막 중요한 게 남았어. 이제 진짜 찐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전소에서 이렇게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만들잖아. 그럼 이 만든 전기를 지금 우리 가정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야 되겠지? 이렇게 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력 수송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전력 수송 과정이야.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에너지가 자,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가 100줄이었다 쳐봐. 그러면 우리 집까지 이 전기 에너지를 100줄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가정집에서 이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전부 다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으로 뭐가 된다? 손실된다. 손실되는 에너지가 항상 존재한다 그랬지?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과학이죠. 어떤 방식으로 손실을 줄여야 되느냐를 공부할 거야. 음.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자, 볼게요. 우선 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 얘가 여기서 지금 이 전선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했던 전력 기억나세요? 전력?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은 1초당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였어요. 전기 에너지. 시간 동안 1초에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가 바로 전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에 소비 전력이 써 있다. 자, 이 선풍기에 소비 전력이 어떻게 써 있냐? 40와트 이렇게 써 있다. 그럼 40와트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이 선풍기는 1초에 4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애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40와트를 뭐라고 그랬어? 소비하는 전력, 소비 전력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력이라는 건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걸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 어, 이렇게 발전소에서도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초마다 계속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 이런 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산 전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똑같은 전력인데 선풍기 같은 가전제품이 소모하는 건 소비 전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생산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생산 전력 역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가 똑같아. 이 소비 전력은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도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 곱하기 I도 뭐가 된다? 전력이 된다. 자, 전력의 두 가지 공식 기억합시다. 자, 전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력은 소비 전력이 아니라 생산 전력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로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됐어요? 이 공식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이 생산 전력이 만들어낸 생산한 전력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 전력의 기호를 P라고 하니까 이 P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 P는 뭐 곱하기 뭐예요? V 곱하기 I 방금 했죠?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했지? 자, 이렇게 만들어낸 생산 전력이 있을 거야. 이 생산 전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쭉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까지 그대로 안전하게 수송이 되면은 제일 좋을 텐데, 아이고, 뭐야, 이거. 안전하게 수송이 되면은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어떻게 된다? 가다가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된다. 자, 이때 손실되는 전력을 우리가
손실 전력이라고 해보자. 자, 1초마다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손실 전력이 되겠지. 그렇죠? 이 손실 전력 역시 어떤 식으로 공식 어떤 식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여기서의 전압 곱하기 여기에서의 전류값으로 말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오매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바뀌죠? V에다가 IR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I 제곱 R이 된단 말이야. 자, 이 공식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우리는. 자, 무슨 말이냐? 손실되는 전력은 여기 흐르는 전류 I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 R에 비례한다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고자 한다면 첫 번째 여기 흐르는 전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값을 어떻게 하면 된다? 낮추면 되겠지. I 제곱 R에 비례하니까 손실되는 전력이. 그렇죠? 두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항. 이 저항이 작은 걸 사용하면 되겠지. 자, 이 방법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이 손실되지 않게, 손실되는 양이 제일 적게끔 우리 집까지 보내는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항을 작게 한다? 자, 저항을 작게 하는 방식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도선을, 지금 쓰고 있는 도선이 우리가 구리선인데, 이 구리선보다 저항이 작은 거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은이거든, 은. 어, 은을 사용하면 훨씬 저항값이 작기 때문에 은을 사용하면 좋아요. 저항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손실되는 게 적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지. 왜? 가격이 비싸잖아. 현실적으로 지금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도선들을 전부 은으로 바꾼다고 해봐요. 그 나만 알겠어요? 사람들이 다 훔쳐가지 않게 잘라서? 어, 비싸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 자, 두 번째. 그냥 구리선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리선의 굵기를 두껍게 하면 되죠. 자, 우리 저항에서 공부했잖아. 저항에서 도선의 굵기가 두꺼워지면은 저항은 감소한다 그랬어. 왜? 같은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류가 많아지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선을 굵은 걸 사용하면 돼. 자, 굵은 거 사용하면 단점이 뭐야? 구리가 많이 쓰이잖아. 구리가 많이 쓰이면 은으로 쓰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비싸. 그리고 무거우니까 전선이 쭉 쳐져. 위험해. 현실적으로 가능, 불가능? 불가능.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항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 저항을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 바로 뭐다?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줄여주면 되겠다. 아, 이 도선을 따라서 오는 전류, 이 I 값을 작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자, 그런데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이 생산 전력 값은 항상 어떤 값이냐면 일정한 값이야. 자, 100와트라는 전기 에너지를 여기서 발전해서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이 100와트라는 건 만들어지는 양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100와트는 뭐 곱하기 뭐냐면 V 곱하기 I란 말이야. 그렇죠? 100와트가 뭐 곱하기 뭐다? 바로 V 곱하기 I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I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I란 말이야. 근데 이 I 값을 어떻게 하면 된다? 작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요 만드는 생산 전력은 항상 어때야 되는데 일정해야 되는데 흐르는 전류값을 작게 해주고 싶다면 여기 처음에 밀어주는 전압값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크게 해줘야 되겠지. 방법이 이거다. 뭐냐? 자, 전류를 작게 흐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이 송전탑을 통해서 이동할 때 전압을 겁나게 고전압으로 뻥튀기해서 세게 빵 밀어주면 전류가 약해지게 되고 그 약해진 전류 덕에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든다. 이해됐어요? 잘 따라왔어? 핵심은 뭐다? 고전압으로 전송을 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가 있는 거야. 자, 보세요.
20kV를 만들었어. 이 전압을. 그런데 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고압 변전소가 있죠. 변전소라는 건 전압을 바꿔주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뻥튀기를 빵 해버리는 거지. 전압을 뻥튀기를 빵 해주는 거야. 전압을 뻥튀기 해주는 이유가 뭐다? 전류값을 약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전압으로 우리 집 근처까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우리한테 맞는 전압으로 또 변전소에서 변압기에서 바꿔주면은 220V로 사용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고전압으로 전송되는 이 기간 동안에 손실되는 전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됩니까? 돼요? 이거야. 이거. 자, 문제 볼게요. 이게 됐어요? 자, 문제 볼게. 자, 어디 보냐면 287쪽을 보세요. 오투 문제집 287쪽. 자, 8번 문제 볼게요.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해보세요. 자, 30초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발전소가 있고, 자, 정답 보내보세요. DM으로. 자,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 이 손실되는 전력은 I 제곱 R이다. 그래서 요 I를 줄여주거나 R을 줄여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자,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되지. 굵기를 굵게 하면 효과가 있죠. 저항이 작은 전선을 이용해도 되죠. 답은 5번입니다. 잘했어. 되겠어? 되겠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가 필요해요, 이제.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얘들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 이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높여주거나 또는 전압을 낮춰주는 이런 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이런 데를 우리가 변전소라고 이야기하고 이 변전소에 있는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압력을 변화시켜주는 장치다. 그래서 변압기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바꿔줄 건데 그럼 변압기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전압을 높여주거나 낮춰주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지. 바로 그 그림이 여기. 우린 궁금하지 않은데 책에는 이렇게 멋있게 그려놨어. 중요한 거야. 자, 그게 바로 뭐다? 변압기다. 변압기라는 거는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거다.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서 교류 전류를 흘려줍니다. 자, 교류라는 건 뭐냐면 전류의 세기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방향과 세기가 바뀌는 거예요. 교류라는 건 뭐냐면 전류의 방향도 바뀌고 전류의 세기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전류야. 자, 왜 이런 일을 왜 할까요? 바로 여기가 바로 변압기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거든.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잖아.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코일이잖아. 코일 이렇게 코일. 그럼 코일에 전류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에 반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또 다른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이쪽으로 전류가 이동해서 같은 방식으로 또 전류를 만들고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또 전류를 만들어 주는 거야. 자, 복잡해요. 복잡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기장이 변해야 자, 전자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얘의 핵심은 자기장이 변화가 핵심이야. 변화가 핵심이라고. 변해야 뭐가 만들어진다? 전류가 유도된다는 거거든.
그럼 자기장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류가 아닌 교류 전류를 흘려보내준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자, 되게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여러분 수준에서 아주 단순하게만 원리를 먼저 설명할게요. 자, 결국에는 변압이라고 하는 건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건데 왼쪽에서 지금 코일을 감은 횟수를 N1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서 코일을 감은 횟수를 N2라고 하면 바로 요 감은 횟수에 따라서 전압이 함께 변하는 거야. 횟수가 10배 증가했다. 코일을 10배 더 감았다. 그러면 전압이 10배 뻥튀기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 그런데 왼쪽에서 만드는 전력,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력은 V 곱하기 I로서 항상 일정하거든, 이 값은. 전력은 일정하잖아. 항상 일정해, 전력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도 이 전력이 그대로 손실되는 전력이 없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손실되는 게 없다고 가정하면은 왼쪽에서 만들어진 전력과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VI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뻥튀기 됐잖아. 전압이 뻥튀기 됐잖아. 오른쪽에서 전압이 뻥튀기 됐어. 10배 뻥튀기 됐어. 그럼 전류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해야 된다. 따라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바로 감은 횟수가 N1 대 N2였으면은 전압도 V1 대 V2로 정비례해서 뻥튀기가 되는데 전류는 전압의 반대니까 I2분의 I1이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공식이 핵심이야. 자, 이해될까요? 자, 이게 이거야. 아, 가문 횟수가 N2분의 N1이다. 그러면 전압은 그거에 비례하는 거예요. 가문 횟수에 비례하는데 전류는 그거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오른쪽에 전압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반비례로 전류는 감소하는 거야. 될까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가문 횟수만큼 전압이 뻥튀기 된다. 끝났어. 자, 문제 풀어볼게요. 288쪽에 12번. 자, 볼게요. 변압기다. 1차와 2차 코일에서 감은 수의 비가 1대 10이다. 자, 여기가 한 번 감았다면 여기는 10번 감았다. 어.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감은 횟수만큼 전압이 뻥튀기 된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은 횟수만큼 전압이 뻥튀기가 된다. 비례한다. 자, 1차 코일에서 전압이 1000볼트였다면 2차 코일에서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거의 몇 배가 되겠어? 얘는 한 번 감았어. 얘는 10번 감았어. 그러면 몇 배가 되겠어? 10배가 되겠지. 몇 볼트? 만 볼트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감은 횟수에 비례한다. 뭐가? 전압은 비례한다. 감은 횟수에. 그런데 르르릉 13번 전류가 처음에 10이었다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냐? 자, 전류는 전압에 증가한 전압에 반비례한다. 10배 전압이 증가했으니까 전류는 10분의 1로 감소하는 거야. 1A. 쉽지? 쉬워, 어려워? 쉽죠? 네, 할 수 있죠? 자, 12번, 13번. 자, 이거 두 문제. 학교에서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있어, 없어? 자, 100점이라고 써줘봐. 자, 써줘봐. 몇 점이에요? 여러분들, 내 이거 두 개 시험 본다. 하나에 50점이야. 몇 점 맞을 거예요? 빵점, 50점, 100점. 세 가지밖에 없어. 몇 점 맞을 거야? 그치? 100점 맞을 수 있죠? 정은이. 어려워요? 자, 좀 어렵지? 어? 예승이 99점 뭐야 이거? 부분 점수 받을 거야. 다시 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잘 봐요. 자, 별거 아니야. 내가 내용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 바로 얘가 변압기라는 건데 변압기라는 건 뭘 변화시켜 주는 거야? 전압을 변화시켜 주는 거야. 전압을 변화시켜 주는 거야. 그럼 여기 왼쪽의 전압이 V1이었고 오른쪽의 전압이 V2면은 전압이 여기서 변하는 거예요.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해서 변하는 거야. 코일의 감은 횟수가 n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때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표현해보면 감은 횟수의 전압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어, 감은 횟수가 10배 증가했어? 그럼 전압도 10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왼쪽에서의 전력을 P라고 하면은 여기서 P는 V 곱하기 I. 오른쪽에서의 전력도 P라고 한다면 V 곱하기 I. 근데 왼쪽에서의 전력과 오른쪽에서의 전력은 똑같아야 돼. 전력 자체는 변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V가 바뀌었잖아. V가 볼, 전압이 증가했잖아. 그러면 I 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처음보다 감소해야 된다 뜻이에요. 둘의 곱은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그 얘기야. 따라서 우리가 그걸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N1분의 N2는 뭐에 비례하겠어요? V1분의 V2에 비례하는 것이고, 하지만 전류는 I2분의 I1. 전압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요? 자, 9번. 이번에는 손실 전력 구해볼게요. 손실 전력. 자, 송전 전압을 200볼트에서 400볼트로 높이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몇 배가 되는가?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일단 여러분, 전압을 높여주면은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전력은 줄어들게 되겠지. 따라서 늘어난 애는 어쨌든 틀린 거야. 이거 고르면 정말 이해를 아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늘어난 건 아니야. 왜? 전압을 뻥튀기 해주면은 손실전력이 줄어든다.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선이 있어. 전선이 있어. 이 전선에 여기서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손실되는 전력을 P라고 하면 손실되는 전력은 V 곱하기 I인데 이거는 V를 IR로 바꾸면 I 제곱 R이다. 자, 요 I 제곱 R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뭘 줄일 거다? 바로 요 전류를 줄여주면은 I 제곱 R만큼 손실되는 전력이 바뀌게 되는 거지. 어. 그때 요 I는 어디서 오는 거다? 바로 요 I 값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요 I 값은 처음에 만들어낸 생산시킨 생산 전력에서 오는 거야. 이 생산 전력은 V 곱하기 I예요. 바로 요 I 값에서 의해서 요 I 값이 바뀌는 건데 처음 V 값이 지금 몇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됐어. 자, 처음에 요 V 값이 두 배가 된 거야. 그럼 요 I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I가 돼야 되지. 왜? 이 둘을 곱한 건 어때야 돼요?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다? 전류가 얼마로 감소들었다? 2분의 1로 감소했다. 손실되는 전력이 I 제곱 R 요거 외워주세요. 손실되는 전력이 I 제곱 R 외워주세요. 그러면 요 I 값이 얼마로 바뀌었어? 2분의 1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전류가 2분의 1로 바뀌었으면 그거의 제곱배만큼 바뀌는 거니까 4분의 1 I 제곱 R이 되는 거고 요 I 제곱 R이 처음에 손실됐던 전력이잖아. 그럼 처음 손실 전력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배가 되는 거지. 좀 길게 설명했고요. 짧게 설명하면 짧게 설명하면 뭐야? 처음 송전에서 나가는 전력은 V 곱하기 I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나가는데 손실되는 전력은 I 제곱 R이다. V가 V가 두 배가 되면 I는 2분의 1배가 되고 그러면 요 I가 2분의 1배가 되니까 4분의 1 I 제곱 R이 되니까 4분의 1배가 된다. 되겠어요? 어때? 자,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 여기
할까? 말까? 시간 됐네. 좋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P0인데, 지금 V0의 전압으로 전송을 했다. 자, 발전소에서 지금 P0라는 전력을 만들어서 빵 보냈는데, 이때 보낼 때 전압을 V0의 전압으로 보냈다라는 거야. 그때 손실되는 전력이 P였다. 이때 손실되는 전력이 P만큼 손실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에 전력을 두 배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미는 전압은 동일한 V0의 전압으로 밀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손실되는 전력은 얼마겠느냐 이 문제거든.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느냐? 어떻게 될까요? 자, 공식으로 그냥 공식으로 해볼게 공식으로. 자, 손실되는 전력은 뭐였죠? I 제곱 R이었죠? I 제곱 R. 근데 요 I는 아까 어디서 왔어요? 만들어낸 생산 전력에서 왔지? 생산 전력이 뭐였어? VI였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VI를 I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는 V라는 전압으로 밀어줬고 그때 만들어진 생산 전력이 P예요. 자, 그럼 요거를 요 I에다 넣으면 전압분의 밀어준 전압분의 이 발전소에서 만든 생산 전력의 제곱 R이 되겠지? 그게 뭐야? 손실된 전력에 비례한다. 그런데 생산된 전력은 몇 배가 됐다? 두 배가 됐다. V는 똑같이 일정했다. 자, 그러면 2의 제곱배 될 거 아니야? 몇 배가 돼요? 처음 손실된 전력의 몇 배가 돼? 4배가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고생들 했고,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문제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한데, 개념을 잘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요 뒤에 있는 여기 파트는 뭐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고,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 앞에 부분까지 정리 잘 했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통합과 공부할 때 이 정도 공부하면은 크게 무리 없을 거예요. 개념을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가 왜 중요하다는지 알겠지? 상당히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잘하면 좋겠고, 우리 몇 개월 동안 이 통합과학 수업하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았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할게. 그래, 고생했어. 안녕. 잘 가. 잘 가, 정은아, 준호야.